SKT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요. 지금 아침에 신문방을 했지만은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국민들의 비난과 비판이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리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지. 저 역시도 국회의원인데 아닙니다. 제가 이 SKT에 대해서 SKT에 집중적으로 좀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2분 주는 걸 또 깔라. 자, 그래서 어서 마무리하십시오. 제만 하더라도요. 지금 자 우리 정부는 오늘 이 단말기 고유식별 번호 유출이 없다고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답을 드려야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 과방위 간사인데도 토스 페이먼트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제가 토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이런 저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이 금융거래 같은 정황도 있고 해서 제가 하지 않은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위험성에 저희 이미 얘기했는데요. 오전에는 그 SKT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은 형식의 현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SKT에 집중해 주시고요. 이게 청문회를 이틀 해야 되는 것을 하루로 줄이면서 생긴 일인데요. 간사님들께서는 오늘 1시 반까지 SKT에 집중한 질의를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내일이라도 SKT에 집중하는 청문회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예, 지켜보시고 오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제출 요구 잠시 하겠습니다. KS 한국 고용정보에서도 지금 해킹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건 좀 더 심각해요. 키사 원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KS 한국 고용정보에서 기술 지원을 거부했어요. 그 이후에 키사는 할 일이 없어져서 앞으로는 개인정보위원회로 간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키사에 이런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한다는 관련 매뉴얼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키사 신고 관련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SKT 해킹 사고 때 SK텔레콤이 키사에 최초 신고한 인지 시점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키사가 의심 정황이 파악됐다고 그런 SKT의 그 표현 때문에 인지 시점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키사는 내부 지휘 체계와 매뉴얼을 가지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당장에 저희 위원님들께 그 매뉴얼이요. 예,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있어요? 예, 바로 있습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예. 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배부해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김장겸입니다. 유영상 대표님. 예. 네, 지난 25일 날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리고 28일부터 유심 카드를 교체해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현상이 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 비슷해요. 줄 서고 이렇게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줄 서고 하는 게 모습이 아주 혼란스러운데 근데 이게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지난 24일 SKT 실무자들이 이제 저희 의원실을 방문해서 보좌진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유심 교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상 유심 교체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 교체할 고객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유심 교체 그 발표를 했는데 첫날 보면 28만 명이 유심을 교체하고 예약자가 지금 온라인을 통한 교체 예약자가 430만 명이 넘고 그러니까 이거 SKT가 처음부터 너무 안일하게 이 사안을 바라본 거 아닙니까? SKT가 답변 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애초에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망으로 네트워크로 해서 불법 유심을 차단하는 FDS (Fraud Detection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그걸 통해서 유심 복제에 관한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2023년부터 경찰청의 어떤 지도로 만들어온 유심 보호 서비스가 다행히 있어가지고 그 유심 보호 서비스를 검토해 본 결과 유심 교체와 버금가는 수준의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유심 FDS와 유심 이 보호 서비스만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 유심 교체를 해줘야 되고 과거에 또 LG도 교체를 해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심 교체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1년에 한 달에 20만 대 정도의 유심을 쓰는데 지금 2,300만을 또 다 안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2,300만을 해드리려 그러면은 예. 그래서 재고가 100만 개 밖에 이 마이크가 꺼졌지? 잠깐만요. 4분부터 다시 시작하시고요. 마이크 빨리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재고가 100만 개밖에 안 되는 건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 서 걸 예상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먼저 이제 해드리고 유심 교체를 늦게 해드리려고 했으나 여론이 워낙 그 유심 교체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500만 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500만 대 주문했고 5월 말까지는 500만 대가 들어올 거를 예상을 그 하고 500만 개가 5월 말까지 들어온다 해도 예. 충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6월에 또 500만 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미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줄 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왜냐하면 그 유심 보호 서비스 문자 메시지만 봐도 그래요. 문자 메시지 지금 계속 발송되고 있는데 아직 못 받은 분들이 있죠. 어제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어제까지 다 완료됐어요. 예. 근데 PPT 한번 보시면 그것도 순차적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SKT에서 광고 문자는 보내면서 그 관련 문자는 어제까지 못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보여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게 저희 이제 문자 보내는 시스템의 용량의 한계와 또 보냈을 때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 용량의 한계 때문에 유심 보호 가입 서비스도 용량이 있단 말씀이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1,000만 달성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예. 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이 이용 약관에 보면은 이제 SKT의 이용 약관입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회사의 기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냥 100% 받아들이는 거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 이 드러난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이게 피해가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지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 지적되는 게 요즘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차가 많아요. 근데 그 커넥티드 카 이런 거를 여기에 이심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잠깐 우리 화면 하나 보실까요, 영상? There's thousands of cars in the city, and now they're all mine.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게 이제 차에 있는 그 이심을 해킹을 해가지고 차량을 통제한다는 건데 이 장면이 사실 실제로 그 차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가서
실제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물론 뭐 영화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거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선 수나 이런 게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IoT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유심 보호 서비스로 일단은 그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할 것을 최대한 권장하고 고객들에게 이게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B2B 고객사들하고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